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늘 무슨 통합당인가요? 오늘, 그 자유한국당 합당한 당 말씀 미래통합당인가요? 예, 예.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글쎄요, 저는 미래통합당 이미 쭉 예견됐던 부분이고, 예, 사실 과거에 도로 새누리당이죠. 탄핵 후에 이들이 이제 탈당했다가, 이제 선별적으로 홍준표가 있을 때 이제 일부 들어왔다가 이제 사실 그 부분이 예, 다시 다 컴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탄핵 중심 당인데, 사실은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당시에는 63명이 탄핵 주동자와 탄핵 같이 찬성했던 인물들이 63명이었는데, 일부가 이제 나가서, 유승민을 중심으로 해서 김무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당 창당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들어왔죠. 일부가 대선 때. 예, 근데 다시 나머지가 이제 다 컴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쨌건 과거의 새누리당인데, 차이가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때는 새누리당이 탄핵 반대와 찬성이 팽팽 갈린 상태에서 탄핵 주동 세력들이 이제 탈당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래도 소위 친박 탄핵 반대 세력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이제 중심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자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임명진을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영입했지 않습니까? 예, 예. 서태원 대표하고. 예, 예.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이 중심이었죠. 예, 예. 또 그때 12월 달에 이제 나경원이가 정우택과 원내대표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 탄핵 찬성과 반대의 어떤 하나의 표대결로서 결국은 탄핵 찬성 세력들이 결국은 원내대표 나경원이가 패배를 하고 탈당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당내 어쨌거나 전체적인 부분은 탄핵 반대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느냐? 같은 새누리당, 같은 의원 숫자가 거의 과거 육박할 텐데, 예. 다만 지금은 탄핵 주동 세력들이 완전히 당을 장악했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들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탄핵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탄핵 주동 세력들과 호흡을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불과 3년 전후에 어떤 당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예. 인물들은 그대로 완전히 탄핵 주동 세력들, 탄핵 찬성 세력들로 당이 완전히 재편됐다. 이것이 현재 이름 바꿔진 미래통합당의 실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실제 정확한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탄핵 통합당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탄핵 중심, 탄핵 정당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당이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은 물적 커밍하다자면은, 환경 같은 경우도 결국 행정부의 어떤 2인자였었지만은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칼날을 명시 나타내지도 않고, 정치적인 어떤 가치 철학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김무성에 끌려서 완전히 당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본인의 정치력이 상실되고, 예. 실질적인 당의 오너는 김무성이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소위 현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예. 지금 소위 저들은 신설 정당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저들의 정체다. 그래서 다만 저는 이제 이런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발 속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들이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소위 합당, 대통합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반문연대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사실 매우 저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결국 이제 왜 반문연대냐? 그러면 문재인이가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파괴시켰는데, 예. 파괴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지금 암담한 상태인데, 결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한,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예, 예. 근데 우리가 명확히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왜 이런 상황에 왔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평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 탄핵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일의 순서가 있다시 물차적으로 그럼 이 오늘날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초래하게 된 그 배경 원인의 직접적 어떤 그 책임자 소위 탄핵 주동 세력들은 반드시 그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그것이 반문연대 이전에 그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전에 결국 이런 그 사태를 초래하게 된 책임자와 관련자들은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는 정상적인 어떤 그 대통합 또는 소위 반문연대를 하기 위한 저는 선결 조건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정치적 책임,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도 더 큰 어떤 그 저는 역사적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걸 좀 회피하고 오히려 반문연대라는 이 아주 꼼수로 저들의 정치적 어떤 과거 책임을 면피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저런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 그것이 네. 반문연대를 주장하는 저들의 어떤 저는 뭐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치는 책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통상적인 어떤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방자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이 총선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사실은 역대 정치사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불법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파괴돼 버린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문재인을 견제하는 것 이상의 저는 이 탄핵 주동 세력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서는 저는 그 반문연대를 매우 허구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성태가 본인 스스로 정치 이번에 불출마한다고 이제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이런 우파 분열의 책임을 자기가 이제 진다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달리 말하면 자기가 이제 어쨌거나 이 부분은 탄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참담한 사태가 왔다는 데서 본인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김성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탄핵은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본인이 당시 청문회 위원장 아닙니까? 네. 청문위원장으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어떤 굉장히 언론에 완전히 도배되다시피 한 이런 마녀 사냥을 완전히 생중계로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기정사실화시킨 저는 탄핵에 매우 어떤 불을 지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네. 본인은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저는 막말로 한 가닥 양심이 있다면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탄핵은 매우 잘못됐고 본인은 그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그 탄핵의 잘못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김성태는 사실은 참여를 했어야 회개를 했어야 되는 일이다 반드시. 네. 저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주동 세력들이 모두 같이 저는 역사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필요하다. 근데 기자 정론관에서 하는데 보니까 전에 뉘우치는 것지 않던데 여유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예, 정신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예. 저 친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나쁘다고 저는 봐요. 왜 정치인이라면요. 예. 자기가 물러날 때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선언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 어떤 당시 어떤 청문위원장으로서 어떤 그런 씻을 수 없는 어떤 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네. 어떤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저는 본인만 저는 아주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인물로 될 뿐만 아니라 저는 김성태 가문 아마 가족들조차도 저는 아마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어리석은 행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예. 그리고 지금은
웃고 있고, 지금 그 유승민은 보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웃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워낙 전국에 다니면서, 몰매를 맞아서 그런가. 아직까지 이제, 예, 유승민은 사실은 이제 그 계륵이죠. 왜냐 유승민은 어쨌거나 유승민이라는 그 인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촉발됐었고, 지금은 통합에 있어서 항상 유승민은 그 함께 했던 그 의원들조차도, 물론 탄핵 주동 세력들조차도 유승민과 가까이 하면은 자신들의 정치적 피해가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또 유승민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정치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탄핵은 정당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걸 이제 그 공식화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세 가지 안을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탄핵을 강헌히 이제 건너자는 부분도 결국은 탄핵은 정당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왈왈하지 마라. 이것이 유승민의 어떤 그 메시지였는데, 결국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자기 동의해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결국은 어쨌거나 뭐 황교안 입장에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상당히 끄끄러운 인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승민과 함께했던 그런 뭐 하태경부터 등등등 그런 인물들도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정치적인 생존이 중요한 거지 유승민이 들어오는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유승민의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결국은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시작에 불과한데 아마 뭐 유승민 저는 뭐 처절하게 버려질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어떤 탄핵을 주동했을 때는 함께 뭐 뽀뽀도 하고 뭔가 쇼를 다 했지만 결국은 정치인은 마지막에 자신의 성적을 위해서 또 배신하는 거예요. 그 배신을 거듭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승민이 앞으로 더 처절한 어떤 그런 그 고통을 저는 맞이할 것이다. 자신 동료 의원으로 버려진다. 저는 뭐 그렇게 그것이 뭐 자신들이 저질렀던 또 뭐 정치했던 하나의 그 후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하고 이제 권성동 탄핵 오적이 이제 5명인데 3명이 이제 지금 출마를 안 하겠다 1차적으로 했고. 그런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제가 바라고 싶은 게, 제가 우리 공화당에도 제가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고 말씀하세요. 싶은 게요. 예. 이게 탄핵 오적이다 7적이다 인물에 그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박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또 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많은 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탄핵은 잘못됐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선언이 돼야 돼요. 인물이 막말로 30명이 그 불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마치 김성태처럼 불출마한다. 그러나 거기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잖아요. 유승민도 불출마 아닙니까? 마치 그러면 탄핵 오적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는 합당이 된다. 저는 매우 그는 위험한 그 판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5명이 불출마하든 5명이 정계 은퇴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이 통합신당이든 뭐 한국당이든 간에 우파 입장에서 1차적으로 탄핵은 매우 잘못됐다. 탄핵은 매우 문제가 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게 그 의총이든 간에 그게 그 정해져야 돼. 선언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언론을 압박하고 또 그 이 촛불에 속은 국민들을 저는 정상적으로 돌리는 이런 하나의 그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지, 단순하게 정치인 몇 명이 숫자적으로 5명, 7명 여기에 대해서 불출마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합당이 된다. 저는 이거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박 대통령 입장에 보십시오. 탄핵 오적이 뭐 불출마라든 정계 은퇴를 하든 7명이 은퇴하든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바라겠습니까?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완전히 그 명명백백하게 선언이 돼야 그때야 비로소 박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명을 정한 것은 이 5명이 주동을 했다고 이래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치에서 물러나고 그 나머지 이제 탄핵 세력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조건이 단서 조항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오명이도 처음에 사람 인물의 초점이 아니라 그 예. 개개의 인물이 정계 불출마 또는 정계 어떤 그 은퇴를 하면서 탄핵은 잘못됐고 자신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역사적 책임을 지겠다. 탄핵이 잘못 이런 발언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저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이제 통합했대. 이런 저는 공학적으로 그거 잘못하면 우리 공화당이 매우 저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갑니다. 안 가고 이 사람들 이제 물러나면 탄핵 세력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 그때 함께 하겠다. 이렇게 저는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 어떤 그 뭐 혼란이 있든지 제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거는 공식적으로 탄핵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 선언이 나오도록끔 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그거 그래야 우리 예, 그 우파 그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그 사람들 그러지 않다면 용서 안 합니다. 예. 그렇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어쨌거나 이제 언론에서는 그 소위 통합신당, 그 미래통합당이란 미래한국당입니까? 통합당. 그 당이 이제 그 합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문연대를 견제할 어떤 우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이제 아마 주장하고 언론에도 그렇게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게 무슨 얘기냐. 이 세력들은 내각제 추진 주동 세력들입니다. 예, 예. 사실은요, 반문연대라고 주장했던 정치꾼들의 어떤 그 주장은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당선을 위해서 정치적 어떤 공학적인 어떤 하나의 그 표현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예. 이들의 핵심적 속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각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탄핵 당시에도 핵심적인 탄핵의 배경은 내각제 실현이었습니다. 예, 예. 그것이 저들의 탄핵을 이룬 하나의 그 목적이었고 그게 1차적 실패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김무성과 지난번 뭐 강창일과 뭐 이종걸 등등 해서 소위 그 여야를 떠나 가지고 자신 내각제 추진 세력들이 지금 발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발언이란 원포인트 개헌한다고 이번에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진행 중인데 결국은 지난번 황교안도 주장한 게 뭐냐면은 현 대통령 전은 상당히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황교안이가. 네. 그런데 지금 김무성은 소질관 내각제에 대한 신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결국은 정치적으로 결국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은 소위 통합신당의 핵심은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관계없이 모두가 내각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 세력들이기 때문에 결국 반문연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자신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면에 무시무시한 내각제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그 통합 한국당, 미래한국당을 찍으면 내각제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이제 사실은 뭐 이 4.15 총선에서 의석을 얼마나 더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은 이번에 저는 어떤 저들의 꼼수에 말려가지고 표를 몰아주게 되면은 결국은 내각제가 완성된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남북 연방제로 갈 수 있는 매우 어떤 위험한 어떤 그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는 내각제 추진 세력과 반대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저는 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공화당 이번에 선거 전략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아마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기존에는 어쨌든 싫든 좋든 간에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소위 우파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이 미래통합당이 아마 상당히 아마 그쪽으로 힘이 쏠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명분은 이제 그 반문연대의 부분인데 저는
그것보다 이들은 내각제 주동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찍으면 내각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그 선거 프레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반문 개념이 아니라 이 내각제 세력과 개헌 세력과 반개헌 세력, 저는 이런 그 선거 프레임 전략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제가 어떤 좀 그 심각하게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탄핵 개헌 내각제 세력이네. 그러니까 탄핵이란 것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역부족이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만약 4.15 총선에 예. 의석이나 지지율의 어떤 비중을 둔다면은 탄핵이란 측면보다는 어차피 우리 공화당 뭐 탄핵 그 반대 세력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그 내각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각제를 막을 세력이 누구냐? 그래서 내각제에 대해서 탄생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어떤 저는 관점으로 좀 선거 전략을 가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각제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연방제네요. 결국 내각제 뒤에. 이게 이제 그 세력들이 좀 정치적 목적이 다른데. 네. 소위 그 좌파 내에서도 친문이 아닌. 네. 통상적인 어떤 그 세력들, 소위 이 좌파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 신봉을 상당히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뭐 소위 그 중도든 보수든 간에 대부분 이들은 내각제를 찬성하고 그런 내각제 찬성 그룹과 또 하나 이 친문 그룹들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주사파 세력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 북한과의 어떤 연계성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북한 발악이 완전히 그 김정은만 쳐다보고 지금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 어쨌거나 그 소위 이인영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시련을 공공연하게 지금 본인이 떠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완전히 그 주사파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연방제 시련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혼재돼 가지고 저는 현재 같이 저는 공통분모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아무래도 연방제에 대한 부분이 분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각제를 가져가면서 어떤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어떤 그 힘을 분산시킨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뭐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 주사파 세력들도 내각제에 대해 상당히 부의적이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의 징검다리로 연방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항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실현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 저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뭐 제가 좀 주장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요. 예. 선거 전략은 좀 이따 하시고 이 부분만 이제 마무리하고 일단은 또 좀 끊어서 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이 결국은 이제 이번 총선은 내각제 세력과 안희 세력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가닥을 잡아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 지금 황교안에 대해서 이제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지금 이제 임명진, 김병준, 황교안 이 세 사람들이 이 자한당에 와가지고 한시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생기면서 이 자한당 대표가 당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사실상 이 탄핵 세력들한테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자기는 이제 이 종로에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 부분에서 도대체 이 양반에 대해서 좀 진짜 알고 싶어요,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아무 생각 없지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황교안 씨는요,
행정부에서도 자신이 어떤 그 박 대통령의 그 지명에 의해서 장관이 됐었고 예. 또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 자신 스스로가 어떤 그 역량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더더구나 그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 황교안 씨는 도덕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고 그것은 결국 어떤 그 박 대통령 그 어떤 행정부의 정부의 어떤 이인자였고 법무장관했었고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그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박 대통령보다 더 오래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장기간 고위 공직자를 한 사람이 황교안 씨 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박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이념과 노선과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실든 좋든 간에 그 사람이 황교안 씨란 말이에요. 예. 그럼 탄핵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든 간에 황교안 씨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탄핵 때 보이는 어떤 행동, 그 이후의 행적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에 입당해서 또 그 경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탄핵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다가 예. 당선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이 김무성의 어떤 그런 아바타 역할을 해왔었고 본인의 정치적인 그 가치 노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사람은 가장 저는 심각하게 도덕적 결함이 매우 심각한 사람이다. 양심불량이다. 두 번째, 정치적인 자기 노선과 철학과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리더로서의 어떤 자격 자체가 매우 저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 완전 물에 물탄 사람이고 리더가 되려면 자기 어떤 정치적 비전과 자기 어떤 그 노선을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측을 보더라도 정말 어떤 초선 의원보다도 더 못한 그런 정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황교안 씨의 정치 자체는. 그리고 결국 어떤 뭐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 책임을 져야 될 게 사실 매우 중요한 지난 그 1년 동안에 그 황교안 씨가 당대표 돼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훨씬 더 무너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수처부터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무능한 어떤 이 당대표로 인해 가지고 저는 뭐 정말 대한민국 보수가 무너져 버릴 정도로 그런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결국은 이제 이 종로 출마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수없이 많은 어떤 갈짓자 행보를 보였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씨는 제가 말씀 하루라도 빨리 정말 어떤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위 그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대표했던 뭐 홍준표부터 김병준 뭐 임명지 전부 다 보면 사실은 그 어떤 그 실권이 있는 그런 대표가 아니었거든. 전부 다 얼굴 마담이었죠. 황교안도 얼굴 마담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지냈던 분인데, 그걸 탄핵 세력, 탄핵 세력들한테 얘기 있습니다. 이 갖다 바치 결론 아닙니까, 지금? 그래, 저는 뭐, 그 부분, 저는 뭐, 어떤 역사적 어떤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봐요. 아마 황교안 씨도 분명히 아마 저는, 뭐, 슬슬이 저는 뭐, 퇴장할 것이다. 그래 보고요. 근데 뭐, 저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역량에 대한 거는 이미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미 평가를 내리지 오래됐기 때문에, 예. 어쨌거나 저 사람이 소위 우파의 어떤 그 대표성이라고 자리를 지키는 하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는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어쨌거나 자기가 지금 뭐 당대표가 됐을 때 김무성을 제압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어떤 걸 기회였는데 그런 그 자신감과 배짱도 없었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 김무성이가 정말 이 내각제 실현하기 위해서 견해까지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정말 제왕적 대통령을 하는 제가 볼 때는요 마음에 없는 소리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제가 좀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예. 도대체가 전혀 없어요. 제가 인간적인 그 대통령의 배신감, 도덕 양심 불량, 정치력 부재, 정치 철학 노선 부재, 왜 정치한지 전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황교안의 실체라는 것을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탄핵실한테 갖다 바치고 대선의 어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그런 어떤 모종의 그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김동수 박사님? 저는 그래요. 사실 앞으로 그 전국 자체가 매우 불안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이게 우리가 여야가 바뀌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정치 스케줄이 좀 이렇게 예측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 또 이 미북 관계 핵 문제 이 문제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국내 네. 정치에서 지금 매몰되어 있는데 예. 사실 매우 위험한 국제 정치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도 한차 플랫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은 굉장히 풍전등화예요. 이 상황에서 마치 이들이 자기 어떤 정치 권력의 어떤 이 총선에만 지금 상당히 올인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도자,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현재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저들이 저렇게 처신하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실종입니다. 그래서 참 무책임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런 이 미북 간의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지금 코멘트하지 않고 특히 이번에 이 우한 폐렴 사태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좌파 정부가 대처하는 걸 보면은 이거 굉장히 비극이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완전히 이거는 무시한 이 접근 방법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위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는 이 인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고 정말 길거리 나와가지고 이 중국 관광객들 이 통제하는 입국 금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해야 되거든요. 왜? 당시 2015년 메르스 사태 일어났을 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박원순이가 어떻게 했어요? 난리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연백을 정치 했죠. 없는 거예요. 이들이 뭘 정치한다고요? 저들은 300명 뽑아오는 본들 뭘 하겠습니까? 반문연대에서 뭐 하게 해요? 지금 반문연대 아니죠? 문재인 세력과 내각제 뒤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의원 뽑고 총선에서 이기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해체돼야 될 정도로 저는 매우 사실은 부적절한 어떤 세력들이 저는 여의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한 메시지 4.15 총선에서 4.15 총선 다들 지금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보수 우파 국민들의 어떤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생기고 나서 아마 보수 우파들이 저는 생각할 때는 이제 어디를 찍을까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하는데 우리 박사님은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솔직한 신경은요. 예. 현재 사실은 대한민국을 망친 정치 주역들이 예. 소위 보수 우파로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이 세력들도 저는 철퇴를 가야 되고 예.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저 세력들도 철퇴를 가야 돼. 그러니까 좌든 우든 간에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이 진보 정치 세력도 없고 예. 정상적인 보수 우파 세력도 없어요. 단지 정치꾼들만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면 어떤 형태든 간에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꾀하는 그 정치 세력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어떤 경종을 울리려면 이번에 좌파 세력들 더불어민주당 다 떨어뜨려야 되고요. 소위 최근에 민주당만 빼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좀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도 빼고 미래통합당도 빼고 예.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얘기냐? 결국은 다수의 국민들은 주류 정치 세력들을 어떤 책임을 지운다. 저는 이래서 오히려
마이너 정당들이 그게 뭐 좌든 우든 간에 그 세력들이 오히려 들어가고 물갈이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은 결국은 전체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저는 하나의 그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 관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거대 정당에 표를 저는 주지 말아야 저는 정치가 여의도가 바뀔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지 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